물질의 구성입니다. 당분간은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45분씩 나눠서 남자쌤이랑 나랑 화학이랑 전기 자기 단원을 나눠서 그지? 쭉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고등부들 저기 옆에 시험 대비하면서. 자, 그러면 얘들아, 물질이 뭐야? 물질이 뭐야? 물체는 뭐고 물질은 뭐야? 물체는 뭐고 물질은 뭐야? 논논자가 돌아오고 다닙니다. 물체는 여러 물질이 모여서 기능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물체, 색상, 그지? 색상하고 걸상을 나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걸상을 잘 보면, 그지? 한번 보죠. 보면, 자, 스댕 있죠, 스댕. 그죠? 철제 프레임이 있어요, 아래. 철제 프레임. 이 철제랑 여기 이 나무 우판하고 똑같은 물질은 아니죠? 이 물질하고 이 물질이 다르죠. 여러 물질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물체를 만든 격. 그쵸?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뭐 책걸상, 책상 걸상 뭐 등등등 이런 게 물체인 거고, 그 물체들마다 각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들이 모여서 이 물체를 만든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정리했어. 근데 그러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 철이든 뭐 나무든, 그치? 아니면 뭐 커튼을 만드는, 그지? 섬유든 옷감이든, 각각의 이 물질들은 또 뭘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했던 거야,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도대체 물질은 뭐로 만들어졌을까 싶어서, 자, 고대. 지금부터는 히스토리를 배울 거예요. 고대 물질관. 자, 여러분 역사로 생각하게 되면 뭐 이제 큰 틀에서 고대, 뭐 BC 기원전 얼마, 고대, 뭐 중세, 그죠? 현대, 아니 근대, 현대 이렇게 근현대사, 근대, 현대 이런 코멘트로 배우는 건 아시죠? 오케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죠? 지금 우리 현재 올수록 이제 현대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한번 봐보면 고대니까 어쨌겠어?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실험을 안 했어. 생각만으로 구현하는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만 살았어. 실험 안 해보고, 실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막 먹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저래서 저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장만 있었던 거야, 철학으로. 그러니까 과학 리꼴 철학이었던 시대야, 사고. 그지? 고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누구? 먼저 탈레스라는 사람이 관찰해봤더니 막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비가 오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웅덩이나 아무것도 없었던 거의 토양 밑에서 갑자기 새순이 돋아. 생명체가 생겨. 식물이 자라나. 그리고 자 보니까 막 뭐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물이라도 주면 그래도 근근히 계속 살아. 그래서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만물의 근원, 모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물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 물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물질의 가장 근본인 것 같아 라고 주장한 거야. 물만 있으면 된다. 물로부터 모든 게 다 탄생한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주장자가 탈레스고요.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정의가 됐거든요. 거의 이제 근대쯤에 원소라는 개념이 정리가 됐는데,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쪼개지지 않은 최소 성분을 원소라고 해. 나중에 정리가 됐는데, 그 정리된 개념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얘기한 게 한 개의 원소로 모든 만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여 탈레스를 1원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숫자 1로 해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1원소설. 그치? 한 개의 원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만든다, 만물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엠페도클레스라는 과학자가 있어. 보니까 물 같고 택동물 같고, 또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지 못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 같아. 죽어. 그래서 물 같고 택동물 같고, 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의 근원은 물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사람들도 잘 살고, 뭐 고양이나 개들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물에 적당하게 불이 있어야지만 이제 온도도 유지할 거고, 그죠? 뭔가를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우리가
그지? 공기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더라. 흙이 있어야지만 그 양질의 토양이 있어야지만 생명체라는 어떤 씨를 뿌렸었을 때 거기서 자라나고 그지? 뭔가 물질을 재배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물, 불, 흙, 공기 이 4개 정도는 필요한 거지. 하나 갖고는 부족해. 이 모든 만물이 이걸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사원소설을 주장한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근대에 들어와서 원소라는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됐어. 보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원소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성분 이걸 우린 원소라고 얘기해. 보일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주장했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주장을 하신 거고 그 개념을 바탕에서 일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하고 좀 다른 주장을 하신 분도 있겠죠. 그죠? 시대적으로는 누가 있냐? 데모크리토스가 있어요. 여기 사이에. 내가 네모로 썼어. 데모크리토스. 자, 근데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보니까 거의 우리도 보다 보면 거의 이제 대세론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의 집단의 어떤 그 심리로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우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지? 그것에 반하는 이제 뭔가의 주장들은 이제 묵살당하기 좀 쉽잖아. 비슷한 거야. 데모크리토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물이 사람을 만들고 물이 생명체를 만들고 아니 물이 식물도 만들고 물이 섬유도 만들고 다 천도 만든대. 이 4가지로 다 모든 걸 만든대.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아니다. 각각의 물질마다 그 물질을 이루는 최소한의 입자가 있고 그 입자가 모여서 물질을 만든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원자설이야. 어떻게 보면 원자설. 최소한의 기본 입자, 개수로 세워지는 가장 최소한의 그 입자, 이를 원자라고 했는데 각각의 원자가 있다. 섬유는 섬유만의 원자, 그지? 그럼 나무는 나무만의 원자, 철은 철만의 원자, 구리는 구리만의 원자, 각각의 입자가 있다는 거야. 그 전에 사람들은 아니야, 각각의 입자가 아니라 요 4가지의 성분들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 라고 한 거고. 되죠?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내 얘기를 했는데 쪽수 비례의 원칙 알죠? 거의 이 사람의 대부분의 주장들이 거의 이제 뭐 확고했고 그 인원수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오케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이 확장돼서 이어진 누가 훨씬 더 쪽수가 많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뭐 사회책이나 역사책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나오잖아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배우니까 뭐 중용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막 얘기를 하잖아. 그때 당시 되게 파워가 셌어. 힘이 센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 덕을 많이 베풀고 밑에 제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스승처럼 받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맞다라고 했던 부분이 컸던 거지.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분의 주장은 거의 맞지 않아.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이분이 어떤 주장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지? 자, 엠페도클레스의 이 주장을 이어받아서 물질은 이 물불 공기에 물불 흙 공기라고 하는 4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4원소에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적당한 이 4가지의 성질 변화. 그지? 어느 정도 차갑게 해, 거기에 습하게 해, 아니면 어떤 건 또 건조하게, 거기에 차갑게 해. 각각의 이 4가지의 성질 변화를 추가로 주게 되면 물질을 모두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물부릇 공기의 4가지의 원소에 그지? 이러한 성질 변화, 4가지의 성질 변화를 추가로 주면 만물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랑 좀 달라.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원소 변환설이라고. 원소 변환설. 네.
원소를 네 가지 성질 변화를 적당하게 주면 만물을 다 만들어낼 거다. 물에 불 일부를 줘서 거기에 차가움과 습함을 약간 주면 식물을 만든다거나, 네, 그지? 또는 뭐 흙에 공기 같은 걸 약간 줘가지고 거기에 성질 변화를 약간 주면 뭐 도자기가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만물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가지 원소, 4원소 변환설, 4원소설에 4원소 변환설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이거 가능해요? 아니요. 아니죠. 각각의 물질들이 각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최소한의 입자가 다 있어. 그 입자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최소한의 입자들이 있거든. 이걸 우리 나중에서 원자라고 해서 각각의 원자의 특성을 배우게 된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건 현재의 그때 당시에는 쪽수 비례 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현재는 입자설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레스와 엠페도클레스와 그 다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연속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성분인 물이나 또는 불이나 흙, 공기들이 연결되어 있다. 걔네들 사이에 비어있는 틈이 없다 라고 설명했어. 물이나 불이나 흙, 공기들이 비어있는 틈이 없이 그들이 이제 거기에 성질 변화를 주면 쭉 그들이 연결되면서 뭔가 새로운 물질들을 다 뿅뿅뿅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 주장자들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적어줘봐.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연속설 주장자들이 얘기했던 게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멘트야. 저게 뭐냐면 진공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그 진공하고 똑같나요? 그러니까 진공이 뭐야? 아무 공기도 없는, 아무 입자도 없는 어떠한 특정 입자들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진공이잖아. 그지? 우리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처럼 압력을 막 이렇게 막 가해가지고 공기를 흡입해내는 형태잖아. 근데 그 개념하고 좀 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진공은 쉽게 말하면 비어있는 공간이야.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없다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입자설은, 그지? 여기 지금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는 게 원자, 최소한의 각각의 입자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리를 이루고 있는 구리만의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구리라는 금속 구리가 돼. 구리라고 하는 거, 그지? 또는 철이라고 하는 입자가 모여서 철 덩어리가 돼. 이렇게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런 거잖아. 그지?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입자 개념, 그지? 근데 그러려면 이 입자 사이에 입자들이 서로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비어있는 틈, 여기 빈 공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콩하고 팥, 부피를 측정하는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에, 그지? 눈금 실린더에 여기는 팥이 훨씬 더 조밀조밀하죠? 팥을 한 100ml를 집어넣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콩이 조금 더 크죠? 콩을 한 100ml 집어넣었어요. 똑같이 콩을. 그러면 공간의 크기가 100이고 100이잖아. 그지? 이 100하고 100을 다, 그지? 팥, 콩을 섞어요. 그죠? 하나의 또 다른 메스실은 좀 큰 거에다 여기도 얘도 붓고 얘도 부어요. 그러면 정확히 200ml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린 이미 입자 세상에 있어. 각 물질들마다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로 이루어졌고 그 입자들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 빈틈, 그지? 그 빈틈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야. 연속설을 그냥 물이면 물, 흙이면 흙, 불이면 불, 얘네가 연결되어서 얘네가 진해진다거나 옅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성질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한 거지. 근데 이걸 실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사상으로, 그지? 근데 이제 나중에 근대나 현대에 오면서 이런 실제적인 실험으로 이제 반증을 한 거지. 야, 너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야, 너네가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큰 입자가 만들어내는 빈틈 사이로 작은 이 팥과 같은 입자가 끼겨 들어가니까 딱 정확히 200이 된 게 아니라 좀 작아졌잖아, 부피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계속 반증을 시킨 거지. 그래서 지금은 입자설 세상으로 받아들여. 정확히 200이 안 돼. 200보다 한 198, 아니면 197ml로 부피가 줄어. 입자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입자설이 더 정확히 맞다라는 거지. 이 세상이 더 옳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근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쪽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추앙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언제까지 왔어? 이제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와서 혹시 연금술사라고 알아요? 예. 연금술사가 한 게 뭐였어? 그 여러 가지 물질을 섞고 가열해가지고 금속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지? 뭐 가열도 해보고 시켜보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보고 해서 뭐를 소금으로 또는 사람의 그 소변 있죠. 사람의 소변에서 얘를 막 끓였다가 또 식혀 막 해가지고 결정처럼 이 오줌에서 중요한 어떤 오줌의 성분으로부터 뭐 우리 금이나 또는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꿍짝꿍짝꿍짝꿍짝 실험각으로 엄청 많이 하신 그런 팀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연금술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연금술사들이 그지 해줬던 그 아이디어, 그것의 어떤 큰 아이디어는 뭐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스승님의 의견이 맞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헛짓거리 한 거죠. 지금 현재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그쵸? 그래서 그렇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실험과학의 초석을 마련했어요. 실험과학의 초석.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네 라고 하는 것들, 이게 막 억지 주장도 해봤지만 굉장히 막 온도도 높여보고 식혀보기도 하고 그지? 결정도 만들어보고 실험과학의 초석을 마련하시긴 했지만 그지? 잘못된 어떤 전제 조건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논리가 안 맞는 걸 계속 확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실험과학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근대쯤이나 현대쯤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하셨던 누구 이제 한 17, 18세기,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14세기에서 한 16세기야. 중세가. 그래서 이제 근대나 이쯤에서 17세기에서 18세기 때쯤 우리는 거의 이제 저기 고려나 조선 그때의 시대였겠잖아. 근데 근데는 계속 이제 실험과학이 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일이나 지금 어떤 분이 등장하시는 보일, 라부아제 이런 분이 등장하셔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자설 주장이 맞다. 이분들이 거의 반증이야. 너네가 생각했던 그 주장이 틀려 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실험을 계속 하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반증에 났던 실험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끔 나와. 일단 보일은 실험을 어떻게 해봤냐? 자, 여기 보세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 됐잖아. 그리고 이 엠페도클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의 근원 공기들은 압축이 안 되고, 그죠?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압축이 안 된댔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2자 형태,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개발돼서 유리를 통해서 많은 실험 기구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졌었어. 그래서 제2자 형태의 유리관에다가 수온을 저기 끝까지 가득 채웠어. 네, 가득 채워서 그리고 점점 이 수온의 양을 좀 줄여보니까 여기가 거의 진공의 상태로 공기가 없겠지. 수온이 다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있었을 거라고. 여기 이제 빈 공간. 그지? 공기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거기다 수온을 추가했어. 수온을 추가해. 그러면 수온이 꽉 들어있다가 그지? 어느 정도 수온을 쫙 빼내가지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을 건데 과학자들이 연속술 주장자들이 얘기했던 공기로 생각하면 이 공기가 압축되면 안 되잖아. 왜? 비어있는 공간이 너네는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그지?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수온을 추가했더니 어떻게 돼? 우린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 당연히 비어있는 공간들 사이에 그지? 빈틈들, 공기를 이루고 있는 사이에 빈틈들이 있을 거니까 수온이 추가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의 공간이 줄어들잖아. 압축되잖아. 야,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너네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 공기에 너네 비어있는 공간 없다며. 근데 내가 수온을 추가해서 넣어봤더니까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여기가 좀 줄어들잖아. 지금 이렇게 공간이. 얘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야, 공기가 만물 이루는 근원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추가적으로 이제 반증하는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보일은 공기가 압축된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줬어요. 공기가 압축된다. 봐봐, 너네 공기 압축되잖아. 그래서 공기가 만물의 근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라부아제라고 하시는 분이 뭘 실험했냐면,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했어. 분해해보. 오케이, 물을 분해해보. 자, 만물의 근원이 물이랬었잖아. 맨 처음부터 탈리스가 물을 언급했고 물이 되게 파워가 컸던 원소였었어. 어떻게 보면 만물 이름 물, 공기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너네 연속설 주장자들이 얘기하려면 물이 이제 다른 성분으로 뽀개지면 안 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 성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분으로 나눠지면 안 돼.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이미 배웠어. 좀 알잖아.
물의 액체 상태는 물이지만 걔가 기체 상태는 수증기고 수증기로 되어 있었던 그 기체인 얘는 무색 무치잖아. 그리고 이 수증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뭔가를 더 태우게 도와준다거나, 그지? 또는 수증기가 있었던 기체에다가 내가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했다고 해서 퍽 소리를 나면서 탄다거나, 그지? 또는 뭐 타는 물질을 타게끔 도와준다거나 산소처럼 그러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물의 화학적 성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증기의 화학적 성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라부아제가 이렇게 실험을 봤어.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고온의 열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뜨거운 막 달궈진, 왜냐면 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을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철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철이야, 철. 네, 철이 이제 나름 많은 이제 뭐 에너지를 막 줘가지고 이제 철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좀 워낙 많으니까, 그지?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그 전제하에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었어. 이제 뭐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겠죠. 어떤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주철관을 거쳐서 이 물이 막 가열되면서 흘러갈 거잖아. 근데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제 뜨거운 주철관에서 나온 어떤 성분들을 이제 모아봤어. 모아봤어. 모으고 난 다음에 어차피 기체로 만들어질 거니까 얘를 액화시켜서, 그지? 이 안에 해당하는 성분이 어떤 건지를 본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이제 액화시켜서 어느 정도 얻어본 건데, 여러분 책 어디 있는 거냐면 10쪽의 맨 오른쪽 위에 라부아제 물 분해 실험해서 오른쪽 위에 보이죠? 그죠? 자,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을 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수 터빈을 거쳐서 그 얻어졌던 형태들을 모아봤어, 최대한. 그지? 최대한 모아봤어. 근데 그 모아봤던 성분이 만약에 똑같이 수증기라면, 그지? if, 그지? 수증기라면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얘를 갖다 댔을 때 뭐 턱 소리를 내면서 탄다거나 타게 도와준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물이 여전히 그 최소한의 성분은 물이어야 돼. 그지? 연속술 주장자들이 맞으려면, 그지? 만물의 근원이 되려면, 맞지? 근데 이 물을 뜨거운 에너지를 줘가지고 했더니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뜨거운 주철관에 처음보다 질량이 증가했어. 뜨거운 주철관에 처음보다 훨씬 더 질량이 증가한 걸 관찰해봤고요. 질량이 증가하더라. 오케이? 그리고 여기 모아졌던 기체에다가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해봤어. 네, 기체에다, 여기 모여진 기체에다가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함.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퍽 소리를 내면서 그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게 활활 탔어요. 퍽 소리를 나면서. 소리를 나면서 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퍽 소리를 나면서 타는 기체는 그때 당시에도 그 기체의 정체를 알았거든요. 누굴까요? 산소는 퍽 소리를 나면서 탈까요? 수소가, 그치? 우리 수소 연료, 수소 기체, 수소가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이제 인스타나 그런 걸 잘 안 보셔서, 쇼츠나 그런 걸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너네 우리나라는 좀 덜 그래. 헬륨 풍선 알죠? 네. 헬륨을 넣어서 풍선을 안전하게 놀이공원 쓰는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게 맞아요. 비싸가지고 네, 수소로. 헬륨보다 비싼 게 수소야. 그래서 중국 걔네들 짱깨들은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일날 그런 이쁜 풍선 가지고 이제 촛불 아래서 이제 막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인증사진 찍으려고 이제 케이크 아래 촛불에다가 풍선 가까이 대고서 이렇게 후 불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완전 전신 화상을 입었어.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풍선이 수소 기체를 넣는 거야. 미친놈들이 진짜. 그럼 어쩌겠어? 얘는 그냥 수소 자체가 얘를 태우게 해. 네, 수소 자체가 타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타는 성질을. 그러니까 막 화재가 난 거지, 쉽게 말하면. 그지? 헬륨은 안정해서 그러지 않거든요. 헬륨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헬륨 기체를 쓰게끔 합니다. 그 풍선에.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은 수소가 훨씬 더 싼가 봐, 헬륨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화재가 나는 건데, 기억해 두실 건 퍽 소리를 나면서 타는 건 가연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입니다. 가연성이야. 스스로 타는 거야. 가연성. 그리고 그냥 소리는 안 나지만 갑자기 활활 타지는 거. 그지? 이제 원래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됐을 때 얘가 깐부기 불이라고 해서 꺼져가고 있었거든, 향초가. 근데 그 주변에 산소가 많으면 얘를 다시 태우죠. 그지? 근데 소리는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조연성이야. 조연성. 조연배우, 주연배우 할 때 산소 기체가 조연성을 갖고 있고 가연성을 갖고 있는 건 수소 기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증기는 이런 성질이 없어요. 가연성도 없고 조연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기체가 쫙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야 봐봐, 물이 너네가 얘기했던 만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었다면 야 이렇게 논아지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나눠졌네.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은 뭐가 아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아니다. 그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누가 보일이라고 하는 분이 원소라고 정의했다. 원소가 아니다. 아닌다는 거냐? 아니다. 쉽게 말하면 물은 원소들끼리 결합한 물은 화합물이다. 이런 걸 확인한 실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착착착 나부아지 씨가 이제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지금 수소기체가 나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주철관의 질량이 전부 다 증가했잖아요. 왜 증가한 거냐면 산소가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 원자들이 여기에 붙었어. 물 안에 물이라고 하는 것의 화학식이 H2O거든요. 여러분 이제 끝나기 전에 각각 원소 기호들을 외우게끔 그지? 쓸 거야. 그러니까 H라는 원소 2개와 O라는 원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물이라는 화학적 성질을 갖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물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물이 분해가 돼서 이 물 분자가 분해가 돼서 O 원자는 뜨거운 주철관에 철 원자에 붙은 거야. O라는 원자들이. 그러니까 붙은 원자의 그 질량만큼 처음보다 질량이 증가한 거고 그리고 수소는 이렇게 빠져나온 거지. 수소의 원소 기호는 이렇게 쓰거든요. H2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철에 산소 원자가 붙은 거지. 네, 산화철이 이렇게 만들어질 만큼. 이런 식으로. 돼요? 오케이? 뭐 이렇게. 나중에 이거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3학년 과정 배우면서 배울 거고 단계씩 배울 거야. 이것까지는 그냥 내가 지금 잘난 척 해본 거니까 중위정도 수준에서 왜 이게 이렇게 돼요? 라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하나씩 배우게 될 거야. 여튼 이 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 산소 원자는 철에 붙었고 그죠? 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화합물 안에 산소 원자는 철에 붙었고 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수소 원자는 기체가 돼서 나온 거야.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되더라. 물이 뭐와 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된 걸 확인한 실험입니다. 얘가 수소기체, 그죠? 퍽 소리 나면 얘는 산소기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실험을 더 해봤어. 어떻게? 얘뿐만 아니라 탄력받아서 그때 당시에 여러 물질들을 다 분해보고 에너지를 줘가지고 뽀개 해서 막 분해봤어. 그래서 라부아제는 그 당시에 최소한의 성분 물질이라고 정의 내렸던 것들 중에 다 분해봐서 33가지 원소를 알아냈어. 33가지의 원소들, 최소한의 성분들을 알아낸 거야. 보일이라고 하는 분이 공기를 압축하는 실험을 통해 야, 공기는 원소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원소가 아니고 최소한의 각각의 원소들이 다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최대한 뽀개봐서 더 이상 안 뽀개지는, 더 이상 안 나눠지는 최소한의 성분 물질 33가지 정도를 정의 내렸고 지금은 33개의 원소 세계관이 있잖아. 더 이제 뭐 빛이든 에너지를 더 많이 줄여서 더 막 타이트하게 잘 붙어있는 그 물질들을 그 원자들 수준으로 뽀개볼 수 있겠잖아. 그래서 한 120여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0여 개의 원소들을 원소들 하나하나마다의 고유한 성질을 가져서 고유한 성질을 가진 형태로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소들 하나하나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겠지. 원소 하나하나들이. 그지? 오케이? 원소가 원자가 되기도 해. 근데 이 두 개의 디테일한 개념이 약간 달라서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잡아줄 거고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그죠? 국제적으로 선생님 봐봐. 나 막 열심히 적지 말고 국제적으로 그지? 우리가 하나의 물질을 설명할 때 물론 이제 뭐 지원이라는 친구가 한국에선 지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외국으로 가면 외국 이름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영어로식 이름, 뭐 일본어식 이름들이 다 다르잖아. 근데 공통되게끔 우리가 물질을 연구해야 되잖아. 그지? 공통되게끔 물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똑같은 물질, 똑같은 어떤 원소를 명명하는 게 일본식 이름 다르고, 그지? 한국식 이름 다르고 영어식 이름이 다르면 막 혼동될 거잖아. 여러 물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지? 그 물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과학자가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제한대로 받아들여져서 원소의 그때 당시는 각각 어떤 원소가 이제 뭐 개발이 되고 찾아내지면 거기서 처음 이름을 따서 뭐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라틴어식 이름, 옥시젠이라고 하는 뭐 그리스어식 이름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근데 걔네들을 막 어떤 돌턴이라고 하는 분은 막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게 됐다고. 뭐 이렇게 큰 동그라미에 여기에 이렇게 오를 쓰면 너는 산소라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아니면 너 이렇게 쓰면 넌 불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막 이렇게 다양하게끔 막 이렇게 막 그림으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너무 다양했다고. 그지? 근데 뭐 연구하는 과학자의 위치 포지션에 따라서 아 이게 이거였어?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에 각각 원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자.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그냥 전체 풀네임이 있으면 앞글자 하나를 따서 그냥 얘를 기호로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자.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제일 먼저 연구 개발된 형태야. 수소. 그래서 앞글자 하나를 따서 H라고 쓰자. 그지? 그 다음에 너도 그때 당시 제일 먼저 알아낸 거니까 얘는 라틴어고 얘는 그리스어였다라고 해도 앞글자 하나를 따서 O라고 쓰자. 오케이? 이게 한국식 이름은 산소야. 이게 한국식 이름은 수소고. 그지? 근데 그 이후에 헬레니움이라고 해서 헬륨을 알아냈어. 헬륨이라는 원소를. 그지? 근데 헬레니움이라고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얘랑 겹치잖아. 기호가. 그지? 그래서 이럴 경우 앞에 먼저 명명된 뭔가 원소들이 있다. 그러면 H를 대문자로 처음에 쓰고 중간 글자 아무 개나 따서 뭐 두 번째 글자를 따든 뭐 세 번째 글자를 따든 아무 개나 따서 두 개의 원소로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늘 써야 되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래서 너는 헬륨이야. 헬륨. 이렇게. 이게 원소 기호야. 이게. 그리고 원소 기호들이고 이 원소 기호들마다 이렇게 정의 내려주신 분이 베르셀리우스야. 베르셀리우스. 그리고 원소 기호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 번호가 다 있어. 넌 1번이고 뭐 넌 8번이고 그리고 각각들이 더 디테일하게 연구가 돼서 물질들 이룰 때 이런 식으로 원소들 하나하나들이 가지고는 화학적 공통된 성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20번까지의 원소는 그지? 이 위치를 맞춰서 이게 주기율표거든? 원소들 하나하나에 하나씩을 연구를 해봤어. 각각 하나씩을 연구를 해봤는데 얘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본 거야. 나름. 오케이? 왜 배치를 시켰냐면 얘가 같은 하나에 피가 흘러. 여기 있던 원소들은 동일한 피가 흘러. 그 동일한 피가 흐른다는 게 뭐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거야.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서로 번호는 다르지만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얘네들끼리를 모아서 같은 세로로 배치시켰어. 이거 우린 족이라고 족. 가족 같아 할 때 그 족이 아니라 패밀리라는 느낌의 족이라고 해요. 세로로 배치시킨 게. 이쪽이 1족, 이쪽이 2족, 이쪽이 뭐 3족, 4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율표의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고율통합 하시면서 배워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고일 때 배울 거니까 그 전에 이 틀에 맞춰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표준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는 외우자는 거야. 오케이? 이 세로 방향으로 배치시킨 것들의 나머지 이유는 이 수업 시간 2학년 걸 하면서 이온 개념을 배울 때 설명을 해줄 거야. 왜 얘네가 같은 원소, 서로 다른 원소지만 여기 이 위치에 배치가 시켜진 건지를 이온을 하면서 꼭 배우게 될 거거든. 그래서 요거 하나씩 일단 나눠주세요.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올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외워올 거야. 외워오셔야 돼. 자,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체킹을 해주시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아이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맨 처음에 여기가 수소가 있죠? 그죠? 저기 건너편에 헬륨이라고 있죠? 그죠? 얘가 1번이고요. 얘가 원자 번호 2번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 위치 맞춰서 외울 거야. 수소와 헬륨. 그리고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는데 이제 3번은 얘와 화학적 성향이 약간 똑같아서 얘 밑에 있어요. 리튬이에요. 리튬.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3번, 그 다음 4번 베릴륨 이렇게 외워오시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외워오셔야 돼. 수헬리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지? 비어있는 공간 쭉 건너뛰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5번부터 요렇게 외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게끔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번까지, 그죠? 10번까지 수헬리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외우는 게 좀 편히 외워? 선생님이 다 쓰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그러니까 얘 원래 원소에
폴륨은 나트륨이 아래 써져 있지. 네, 나트륨인데 원소 기호는 NA야. 그지? 그리고 번호는 얘가 지금 11번, 12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건너뛰어져서 이쪽도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19, 20번 칼륨, 칼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외워야 돼. 근데 내가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체크해놨어.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체크해놨어. 네, 이 틀을 외워오는 거야. 건너뛰어서 이면지 드리면 여러분 다 이걸 쓸 거야. 원소 이름하고 원소 기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숙제야. 다음 시간까지 나 들어오기 전까지. 20번까지요? 자, 네, 20번까지. 네, 원소 이름하고 외우기 쉽게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자, 제가 6톤으로 알려드릴게요. 오, 내가 파란색 여기 있다. 자, 일단 네 덩어리씩 척킹해서 외우면 돼. 수, 헬, 리베. 얘는 어쩔 수 없이 앞글자 따서 수, 헬, 리베 외우시고요. 엄마 아빠 얼굴 마주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6톤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자, BCNO죠. 그죠? 이쪽은 다 뒤가 소로 끝나요. 여기까지는 다 소로 끝납니다. 붕신노마 이렇게. 그죠? 그러면 딱 외우시기 쉽죠? 아, BCNO, 붕신노마. 붕신노마. 그지? 붕신노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개가 6톤은 아니에요. 그냥 플레나마로 외우시고, 이 플리 좀 이름이 길어. 플루오린이야. 플루오린, 너 네온. 자, 플레나마. 그죠? 그죠? 항상 이 한 열에는 8개가 있습니다. 여기 2개, 여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앞에 2개, 뒤에 6개. 그 다음 아래도 6톤입니다. 얘는 6개가 한꺼번에 6톤이야. 씨바, 새끼야. 자, 절대 엄마 맞추시면 안 돼. 씨바, 새끼야. 그죠? 맞아. 씨바, 새끼야. 그죠? 씨바, 새끼야. 그죠? 맞죠? 알루미늄, 규소. 인, 여기 인이에요. 얘가 인입니다. 그 성량이 있는 거. 인황, 얘가 염소, 얘가 아르곤. 그죠? 씨바, 새끼야. 그리고 칼륨, 슘. 얘가 륨이고 너가 슘이야. 앞에가 다 칼륨 똑같아. 힌트 드렸어요. 오케이? 외우시는 게 다음 주까지 숙제.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1쪽에 1, 2번 풀어오시고 11쪽에 1, 2번 그리고 원소기호 끝내오는 게 원소기호 외우는 게 숙제 되겠습니다.